자, 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입니다.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 등에 대한 쟁점이고요. 자, 문제는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 소유 토지를 자, 병에게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병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그죠? 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갑은 을을 기망했죠? 기망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을 소유 토지를 누구한테? 병에게 시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였다. 그래서 뭐 X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이에 따라 을은 병과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 등기까지 맞춰준 상태. 그래서 갑은 이제 제3자의 기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기억 지문이요. 갑의 기망 사실을 병이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민법 제 110조 1항 2항입니다.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상대방과, 여기 상대방은 병이 되겠죠.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누가? 을이. 이때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의사표시를 을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을은 병이 갑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 취소 가능하다. 따라서 기억 지문 옳은 지문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지문이에요. 갑의 사기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갑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자, 결론은 틀렸죠. 여기서 제3자 갑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 을이 제3자와 아무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망행위, 즉 사기 행위 자체가 뭘 구성하면요?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한다면, 자, 피해자는 계약의 취소 없이도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가능하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잘못된 법리다. 자, 디귿 지문. 선의의 제3자 정이요. 정이 나왔다. 자, 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서 역시 등기를 완료했다. 자, 그 후에 을이 자신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도 요 매매 계약이요. 이를 근거로 정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자, 적용되는 법리는 110조 4항이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정의, 선의,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기망이라든가 어떤 취소 사유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네. 선의인 이상 을의 취소는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이거죠. 그럼 정답 뭡니까? 기억과 디귿이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가 나오죠? 네,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 110조에 대한 사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사원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문제죠? 사단법인의 사원 총회 소집과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그죠? 을 묻는 지문형 문제다. 조문과 판례. 자, 1번이요.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죠?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맞고요. 2번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역시 민법 제6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질문이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5분의 1, 총사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때 이사는 이를 소집해야 된다. 자, 70조에 대한 규정 그대로고요.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 당연히 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 자, 그럼 5번이요. 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가 과반수 이상의 사원에게 도달해야 되는가? 자, 틀린 지문입니다. 자, 71조 총회 소집은 일주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합니다. 발하고 기타 정관에 따른 방법에 의한다. 즉 무슨 말이라고요? 총회의 소집 통지는 도달이 아니라 발송입니다. 발송만으로도 유효하다. 그래서 예외적인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총회 소집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사원이 아니죠? 이거 전사원, 전원입니다. 전원에게 발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은 틀렸다. 총회 소집 일주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사원 전원에게 발송해야 된다. 예외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질문 1번 이사 매년 1회 이상 총회 소집해야 된다. 2번 위임 외의 사무는 총회 결의. 그죠?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한다. 그 다음에 5분의 1 소집 요구 시 임시총회 소집해야 된다. 그죠? 지문 4번 의사록 작성과 비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5번에서 총회 통지는 뭐라고요? 발신주의를 택하고 전원을 대상으로 발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그래서 104조에 대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 입장 그리고 을 물어봤는데,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자, 경매에 있어서 민법 제104조 등의 적용은 없다라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경매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공적 매각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급부나 반대급부의 불균형이나 당사자의 궁박이라든가 무경험 등을 이유로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매, 자, 객관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공적 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우리 판례 입장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이거 1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네, 나머지 지문에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정확한 입장이죠. 그래서 평가 시점이 법률행위 성립 시이고 당사자의 급부 반대급부의 객관적이고 불균형 여부가 핵심이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요거 체크하시고요. 3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이거죠. 각각 무슨 요건이죠? 이거? 각각 독립된 요건이다. 네,
따라서 그 중에 하나만, 일부만, 하나만 충족되어도 성립 요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불균형이라는 자 객관적인 요건도 필요하죠. 급부의 불균형이에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그 다음 궁박은요. 급박한 공궁을 의미한다.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공궁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원인 이거 뭐죠? 소위 절박한 상태도 포함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5번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나 거래 경험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무경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경매에서 1번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2번 급부와 반대급부 불균형 판단 기준은 성립 시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 3번 궁박, 4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도 포함되고 있다. 자, 5번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일반 거래 경험의 부족이다. 아시겠죠?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4번 문제입니다.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효력에 대한 문제였고요. 갑은 18세 때 시가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명화를 법정 대리인의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을은 갑의 외모가 딱 봐도 성년이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자, 현재 갑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이겁니다. 갑은 미성년자예요. 옳은 걸 골라라. 이에 대해서 갑 미성년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가? 자, 이거 잘못된 설명이죠? 잠시만요. 무슨 말이에요? 민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단독 취소 가능하죠. 없다?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지문입니다. 병은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인이죠. 병은 갑은 추인할 수 없죠. 그죠? 자, 맞습니다. 이거 미성년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요 추인이요. 추인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만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 병은요. 추인할 수 있고 갑은 추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문 3번 을이 병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해요. 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매매계약을 어떻게 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5조 2항에 따르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최고할 수 있죠.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4번 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한 때로부터 그렇지 않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즉 소급 무효죠. 취소한 때로 본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 갑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하더라도 을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이미 유흥비로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민법 제135조에 따라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때입니다. 받은 이익이 현존한 때, 현존하는 한도에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상환 책임이 있는데 유흥비 등으로
탕진에서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면 을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을은 명화를 반환해야 되며 대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매매 대금 전부 반환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1번 미성년자 취소 가능하다는 거고요. 2번 법정 대리인만이 추인이 가능하다. 3번 자 취소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4번 취소 효과죠. 소급 무효가 원칙이다. 5번 현존이익이 없다. 반환 의무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의 법인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1호부터 5호까지이다. 즉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은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데, 자 법인의 존립 시기, 해산 사유 또 뭐 있죠? 이게 7호 사유고요. 6호 사유인 사원 자격의 득실입니다. 사원 자격의 득실은 선택적 기재사항이다. 선택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정관에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2번 지문입니다. 사단법인의 자, 1번 정답. 2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자, 3번 지문이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설립자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지문도 맞는 지문. 4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역시 45조 1항에 대한 규정이고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정관 변경 가능하고요. 설립 취지를 참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설립 취지를 참작해야 한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1번이고요. 1번 다시 재단법인 정관의 존립시기 해산 사유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 2번 지문에서 사단법인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자, 3번 지문에서 설립자 사망 시 법원이 정관 일부 결정 가능하다는 거고. 4번 총사원 3분의 2 동의로 정관 변경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에서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 시 자,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변경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108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허위 표시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1번 지문 맞는 설명이죠. 왜?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 무효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청구 가능해요?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역시 맞는 설명이죠. 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한다. 여기까지 맞는데 항상 출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바로 자 불법 원인 급여인가요? 자, 허위 표시로 인한 법률행위. 자, 불법 원인 급여 아니죠. 통정 허위 표시가 불법 원인 746조에 따른
불법 원인 금요는 아닙니다. 불법 원인 금요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에 반해서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지문이요. 만약 을과 X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다. 갑은 그 저당권 등기 말소 구할 수 없다. 왜? 이때 108조 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즉 표시된 의사 표시가 무효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소위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병, 자 병이 선의라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말소 청구는 불가하다입니다. 4번 만약 을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역시 108조 2항의 제3자 보호 요건에 대해서 선의이면 족하지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따라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제3자라도 보호된다. 그죠?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 보호됩니다. 그 다음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만약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대로 매도되었어요. 그 다음에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되었다. 허위 표시에 대해서 병이 악의이면 정이 선의이더라도 갑은 정 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자, 만약 X부동산이 어떻게 했어요? 을. 그래서 을에서 다시 병에서 다시 정으로 차례대로 매도되었다는 거죠. 자, 이때 허위 표시에 대해서 병이 악이라 그랬죠? 자, 병이 악입니다. 그리고 정이 선의인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 갑은 정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즉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와의 거래가 아닌 제3자, 여기서 말한 전득자입니다. 전득자는 요 직전 취득자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자 전득자 본인이 선의이면 정은 자 108조 2항 제3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죠? 따라서 정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말소 청구가 불가능하겠죠. 자 다시요. X부동산이 을, 그다음 병, 정으로부터 매도되었어요. 네,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되었다. 네, 직전 취득자가 악의이고 정이 선의인 경우, 이런 경우 그러면 전득자 본인이 선의이면 108조 2항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의 그 말소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1번. 자, 허위 표시 매매 대금 청구. 정답은 5번이고요. 그죠? 그 말입니다. 자, 1번. 허위 표시 매매 대금 청구는 불가하다는 거. 2번. 부동산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그죠? 108조, 그다음 746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3번 지문에서 선의의 저당권자는 보호되죠? 선의만 되지 과실 있는 자도 보호된다 이겁니다. 무과실 요건은 없다. 이게 4번 지문이요. 4번 지문. 무과실 요건 없다. 5번 지문이요. 전득자 정의 선이라면 말소 청구 가능 못하죠. 전득자 선이라면 보호된다. 정답 5번 지문. 이거 가끔 헷갈릴 수 있어요. 병이 악의인데 정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다. 잘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죠? 자, 이에 대해서 1번 질문입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에요. 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37조.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다만 나머지 부분이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면 예외적 유효이다 이거죠. 예외적 일부 유효입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가 맞아요. 자, 2번.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 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가? 141조 단서가 규정되는 거죠. 무효행위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요. 이익의 현존 한도로 제한된다 그러죠. 따라서 판례도요. 의사 무능력자에게 141조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가? 자, 이거 13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따라서 원칙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거죠.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라고 해서 이게 소급화 유효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해서 유효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정답 뭐죠?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당연하죠? 104조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 공익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에요. 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따라서 판례 당사자가 이를 추인한다 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자,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죠. 요 5번 질문은 명확하게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요. 1번 다시요. 일부 무효는 그 부분만 무효가 원칙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2번 의사 무능력자는 전액 반환한다? 아니다. 현존이익 한도로만 반환한다. 3번 추인 시 소급 유효하다?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다. 따라서 소급 유효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 불가다. 왜? 강행 규정 위반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틀렸다는 거죠. 저 5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 103조 위반이면요 절대적 무효예요. 역시 선의의 제3자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 선의든 악의든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무효와 취소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취소는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특정인이 자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겁니다. 취소로 인해 소급적 무효로 된다. 그리고 취소 추인할 수 있죠. 추인 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로 된다. 하지만 무효는요 추인 불가죠. 다만 무효임을 알고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소급 유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문제와 이제 기출 사례형,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그 관련된 기출 변형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